교통의료주거, 연금까지 2025년부터 싹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부가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적용되는 복지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그냥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혜택 폭탄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달라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는 나이 들어도 세금만 내고 나라에서 주는 건 제대로 못 받는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실제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비, 의료비, 주거 지원, 그리고 현금성 연금까지 시니어 생활에 직결된 분야가 한꺼번에 개편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교통비 영원, 의료비 대폭 경감, 주거 안정 지원, 연금 확대라는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들어도 생활비가 줄어드는 게 체감되실 텐데 4가지가 동시에 바뀐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알아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제도가 존재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또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혜택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주변에서 나는 교통비를 아낀다, 병원비를 절약한다 하는데 나는 모르고 놓친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변화의 모든 핵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하나라도 놓치면 매달 수십만 원씩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을 하나하나 파헤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비 혜택. 두 번째, 의료비 지원. 세 번째, 주거 안정. 네 번째, 기초연금 확대. 이 4가지 축을 따라가면서 실제 사례와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 정보가 아니라 바로 삶에 적용되는 생존 지침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2025년에 이렇게 많은 혜택이 쏟아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5명 중 1명이 시니어라는 뜻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노인 복지를 미룰 수 없게 된 겁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논란이 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이죠. 젊은 세대는 우리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하고 시니어 세대는 평생 세금 내고 일했는데 이제는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손질하면서 혜택의 폭을 넓힌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제 활성화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교통비, 의료비를 아껴서 여가나 소비에 더 쓰면 결국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생기죠.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사회를 살리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새 정책의 핵심은 단순 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통, 의료, 주거, 연금은 모두 어르신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영역입니다. 이 4가지를 동시에 개편하면 생활비는 줄고 삶의 질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제도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직접 신청하거나 자동 적용 여부를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모르면 혜택은 다른 사람 이야기로 끝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각 영역별로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비 혜택입니다. 매일 이동하면서 바로 돈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5년부터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바로 교통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제도가 더 강화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까지 확대됩니다. 서울을 예로 들어볼까요? 지금까지는 지하철만 무료였지만 2025년부터는 환승 연계 지원이 확대됩니다. 즉, 지하철을 무료로 타고 버스로 갈아탈 때 추가 요금 부담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로 교통공사 자료를 보면 한 달 평균 7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 광주 같은 일부 광역시는 이미 버스와 도시철도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도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농촌 지역에서는 아예 마을버스 무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제도가 어떤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나이라도 서울에 살면 혜택을 누리고 지방에 살면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센터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만 해도 매달 수십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서울 노원구에 사는 68세 김모 어르신은 무임승차와 환승 할인을 함께 이용해 매달 8만 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동 비용이 부담돼 모임을 자주 포기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자주 외출하며 생활이 활기차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무임승차 잘 쓰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역별로 추가 지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과 교통 취약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새로운 혜택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농촌 교통 바우처와 마을택시 제도입니다. 버스가 하루 몇 번 없는 시골 마을에서는 사실 무임승차 제도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동 자체가 불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어르신들이 저렴하게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의 한 군에서는 마을 택시를 호출하면 시내까지 단돈 500원에 갈 수 있습니다. 실제 요금은 10,000원이 넘지만 나머지는 전액 지원됩니다. 또한 전라남도의 일부 군에서는 아예 교통카드를 충전해 드립니다. 일정 금액이 매달 자동으로 지급돼 어르신들이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타거나 대폭 할인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민카드를 발급받으면 65세 이상은 시내버스를 무조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단순히 교통비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자주 외출할 수 있게 하고 병원 시장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을 바꿉니다. 버스가 없어서 집에만 있었다는 불편이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 전북 고창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 택시 덕분에 장 보러 가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70세 이모 어르신은 예전에는 버스를 놓치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언제든 나갈 수 있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형, 중요한 건 이런 제도가 주민센터 공지나 현수막에만 짧게 올라와서 잘 모른다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신청만 하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두 번째 큰 혜택은 바로 의료비 지원 확대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중 하나가 병원비입니다. 단순 감기 진료비도 12만 원씩 들고 치과나 한방 치료는 몇십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는 이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우선 건강보험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시니어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방 진료나 물리치료 일부가 보험 적용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적용 항목이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무릎 관절 통증 치료에 쓰이는 도수치료 일부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죠. 치과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 연령이 확대되고 본인 부담금 비율도 낮아집니다. 지금까지는 70세 이상만 혜택을 받던 부분이 이제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즉, 더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틀니 본인 부담금은 기존 평균 120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 한 개 기준 120만 원 이상이 들던 것이 이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절약 효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한방 진료 확대는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침, 뜸, 한약 등은 평생 습관처럼 이용하는데 그동안은 보험 적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만성질환 치료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부담 없이 꾸준히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비 지원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약제비와 정기검진, 예방접종입니다. 이 세 가지는 숨은 비용이라 불리는데 사실상 매달 지갑을 크게 열게 만드는 항목이죠. 우선 약제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까지는 매달 3만 5만 원씩 약값이 나갔는데 이제는 국가가 일부를 지원해주면서 실질적인 본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약제비가 거의 무료에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정기검진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2년에 한 번씩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일부 항목을 매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폐렴 검사, 골다공증 검사 같은 항목이 추가됩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무시 못합니다. 독감 백신은 이미 무료 접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폐렴구균 백신 같은 고가의 접종도 국가 지원을 받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아끼는 문제를 넘어서 질병 자체를 막아 더 큰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서울에 사는 72세 박모 어르신은 예전에는 약값 때문에 병원 가기가 겁났는데 지금은 부담이 줄어 치료를 꾸준히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치료를 미루다 큰 병으로 발전하는 걸 막을 수 있으니 금전적 절약뿐 아니라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의료비 지원은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걸 넘어 시니어분들의 삶의 질을 지키는 안전망이 됩니다. 세 번째 혜택은 바로 주거 안정입니다. 시니어분들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이죠. 그런데 노후에는 소득이 줄고 월세나 전세 부담이 커져 불안이 많습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이 부분을 크게 손봅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저소득층 위주였지만 이제는 중산층 시니어에게도 문이 열립니다. 일정 소득 기준 이하라면 보증금과 월세가 일반 시세보다 3,050% 저렴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임대 제도가 강화됩니다.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접 집을 계약해 빌려주고 어르신은 저렴한 임대료만 내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대상자가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시니어가 신청할 수 있게 조건이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원이 넘는 전세를 구하기 어렵지만 LH 전세 임대를 이용하면 수천만 원 수준의 부담만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월세로 환산하면 수십만 원씩 아끼는 셈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 수원에 사는 70세 이모 어르신은 LH 전세 임대를 통해 월세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이전에는 월세 50만 원이 큰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20만 원 이하로 줄어 여유 자금을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주거 정책의 또 다른 변화는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시니어분들이 오래된 집에 사시다 보면 단열이 안 되고 계단이 불편하고 화장실이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이 우선입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 교체, 화장실 손잡이 설치, 단열 보강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조금은 수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도 있습니다. 농촌 주택은 오래된 경우가 많아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함께 농촌 집수리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지붕 교체, 창호 교체, 난방 보수 등이 포함돼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됩니다. 실제 충북 제천의 한 마을에서는 리모델링 지원을 받아 75세 김모 어르신 댁의 단열창과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이전에는 겨울마다 난방비로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나갔는데 교체 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건강도 지키고 생활비도 절약한 셈입니다. 이런 주거 정책은 단순히 집을 고쳐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주거가 안정돼야 생활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해야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네 번째 축은 바로 기초연금과 현금성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지급 대상과 금액이 확대됩니다.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기존 월 32만 원 수준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올려 월 40만 원에 근접하게 됩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연간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게다가 대상 범위가 확대돼 지금까지는 소득 때문에 제외되던 분들도 일부 포함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현금성 지원입니다. 교통비와 의료비를 줄여주는 것 외에도 생활안정 자금이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와 난방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폭탄이 가장 큰 걱정인데 일정 소득 이하 어르신 가구에는 국가가 직접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현금성 지원도 강화됩니다. 어떤 지역은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떤 곳은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기 부천에서는 75세 이상 단독 가구 어르신에게 연간 24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박모 어르신은 올해 처음으로 난방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겨울만 되면 전기장판에 의지했는데 올해는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와 마음 놓고 보일러를 켤 수 있었습니다. 작은 금액 같아도 생활의 여유와 건강을 동시에 지킨 사례입니다. 즉, 기초연금과 현금성 지원은 단순히 돈을 더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65세 이상 혜택 폭탄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교통비 지원. 지하철 버스 무임승차 확대와 농촌 교통 바우처 덕분에 이동 비용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워졌습니다. 두 번째,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강화, 치과 한방 진료 확대, 약제비와 예방접종 지원까지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세 번째, 주거 안정 정책, 공공임대와 전세임대 확대, 농촌주택 리모델링 지원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이 보장됩니다. 네 번째, 기초연금과 현금성 지원. 생활비 자체가 줄어들고 에너지 난방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혜택을 합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매달 지출이 줄고 생활 안정감이 커지며 건강과 안전까지 보장됩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내가 모르고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민센터 지자체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몇 장의 서류와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제도 중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건 무엇인가요?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신 분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반드시 가족이나 친구분께도 공유하세요.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주변에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삶을 바꾸는 정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